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화두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됐을 경우 사법부가 장악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보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훨씬 더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상권 분립의 한 축이기도 하고 전체 법관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대법관에 대한 추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서 지금 3분의 1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화를 맞춘다는, 그러니까 저지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국민의당과의 신야권 연대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김명수 후보자를 만약에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또 부결시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여소야대의 파워로서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카드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표단성과 함께 아마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 투표를 강제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출장도 취소하고 문자도 돌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지만은 그렇게 완강하던 추미애 대표도 이제 사실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국민의당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국민의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 조작 파문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국민의당을 위험한 지경까지 몰아붙였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김희수 후보자 때는 최소한의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호남 인사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논리가 작동했는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경우에 지난 김희수 후보자 표결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반대표가 부결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2번 연속 부결시키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나와 가지고 지금 결과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당 측 관계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당의 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표를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석수를 갖고요. 지금 재적 의원이 299표입니다. 지금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299명이기 때문에 150표만 잡으면 되죠. 150표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정치적 입장을 많이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이 6표, 그리고 또 새민중정당이 2표, 그리고 정세균 의장까지 합치면 지금 총한 129표가 됩니까? 129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20표만 더 얻게 되면 21표를 얻게 되면 지금 가반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39석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에서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오면 아마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겠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각계 개별 격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이 다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다 지금 설득에 나섰다고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론 투표가 아니고 아마 자유투표로 자유투표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투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전에 삼권 분립이 승리했다는 취지로 김희수 후보자 부결 이후에 힘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번에도 분명히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가 된 뒤에 뭔가 달라진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어쨌든 이중대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국민당이 받으면서 계속, 그리고 연대 대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부결을 가는 방향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부 구성원에 좀 이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상돈 의원도 나와가지고 말을 했지만은 안철수 의원의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 외부에 생각하는 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실제로 지금 분석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이것도 뭔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런 그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자유한국당이 이중대가 되는 그런 또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아마 본인 입으로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전해드리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